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통합진보당에서 당원이 당 대표를 집단 폭행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권파 측 당원과 이들이 동원한 대학생 등 400여 명은 물병을 집어던지며 단상에 난입해 대표단을 집단 구타했습니다. 통진당 공동대변인들은 이 같은 중앙위 파행을 내 탓으로 돌리며 마치 다른 당 소속인 것처럼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권파 측 우위영 대변인은 중앙위 파행은 심상정 대표의 일방적 강행의 결과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비당권파 측 천호선 대변인은 일부 중앙위원회 폭력 행사로 규정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은 그 토요일 날 있었던 폭력 사태와 관련된 화면이었었는데 조금 전에 그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 3명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가 책임 있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 공동대표 3사람은 공동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합법적인 우리 당의 결정을 거부하는 그런 당원이나 당직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은 현재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로 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의 지도체제를 다시 세우는 것이 이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앞에서 과감하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혼란과 폭력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그 공동대표 3명의 기자회견을 차례로 쭉 보셨습니다만, 그 토요일 날 있었던 그 폭력 사태가 어땠는지 그 조준호 대표가 목에 기부스를 했어요. 네. 보니까 그 한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제 그 유시민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 자, 당이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전자투표가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실시됐다고 합니다. 네. 자, 전자투표 결과가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죠? 예. 전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유시민 공동대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회의를 무서워서 못하겠다.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주 뼈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토요일 날 폭력 사태로 인해서 당초에 결정하려고 했던 4가지 안건 중에 1가지 안건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비례대표 총사퇴 문제고요. 2번째가 그 지금 현재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전자투표에서는 이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한 2시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토요일 날 안건 처리된 거는 뭐죠? 토요일 날에는 그 강령 개정안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전자투표 이제 붙였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당권파가 조금 약간 소수로 좀 몰리는 그런 양상인데, 이렇게 되면 그 안건 3가지가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단 안건 3가지는 비당권파가 전체 한 5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무난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당권파가 이 전자투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당권파에서는 그 당 중앙위원장이 심상정 대표인데, 심상정 대표가 이미 토요일 날 사퇴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을 깐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권파는 결론과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기로 일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5월 31일 날 18대 국회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보름만 버티면 바로 우리가 그 몸통이라고 지적했던 이석기 당선자라든가 또 제2의 이정이라고 불리는 김재현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름까지는 아마 계속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겪고도, 그리고 이런 걸 보고도 이런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절차와 비민주적인 절차일 텐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네. 불행히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어떤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유시민 대표나 심상정 대표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도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떠나는 쪽이 손해라는 겁니다. 예전에 2003년 때 열린우리당 창당 때도 그 신당파에 소속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의원직을 사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쪽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버티면 6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이 되는데, 과연 이분들의 민주적 절차라든지 투표의 부당성 같은 거를 지목해 온 사람들이 과연 이분들을 용납하고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런 걸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그럼 버텨서 갔다고 가면 자기 당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합의도 못 이끌어내고 문제를 삼는데, 국회에 가면 또 여야와 온갖 그 서로 쟁점 법안들 및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립할 만한 사안들이. 그런 걸 어떻게 과연 처리를 할 것이며 얼마나 시끄러워질까, 이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저는 그리고 걱정되는 게요. 그 18대 국회 때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에서 그 강기갑 대표, 요즘에는 굉장히 그 합리의 대명사가 되시죠. 그분도 공중부양을 했고요. 네. 작년 말에는 그 통합진보당의 지금 원내대표를 유력시하는 김선동 의원의 경우에 한미 FTA 반대를 하면서 최루탄을 본회의장에서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선동 의원이 바로 이 당권파의 중심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이 지금 생겼고요. 그래서 과연 19대 국회가 정말 최악의 국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기는 뭐 당 선진화 규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부터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아까 잠깐 유시민 공동대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기사에도 그 얘기 나왔지만 비상식적 사람들 하고 있다 보니 유시민 대표가 굉장히 상식적이 돼간다 해서 저희가 보면서 웃었던 얘기도 했는데, 요새 유시민 제가 재발견이라서 그랬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점수 땄을 것 같아요. 어저께 몸으로 맞고 하는 심상정 장면이 대표를 나왔지 않습니까? 몸으로 막아서 네. 맞지 못하게, 그러면서 자기는 안경이 날아갔는데, 그 유시민 대표의 요즘 모습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에서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유시민 대표가 민주통합당의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 때 이분이 그 분열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당에서는 공공연하게 고춧가루다, 이런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통합진보당의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떤 합리의 표상,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그런 면모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항상 유 대표가 요즘에 그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애국가 문제도 우리가 그 부를 수 있는 문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당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비상식적인 행태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튄다는 소리 들었던 그 유시민 대표까지 좀 합리적이라는 또 얘기를 듣는다는데, 어느 순간 또 이런 사태가 계속이 되면 언제는 보수 꼴통이라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하여튼 뭐 이 폭력 사태가 좀 점점 이렇게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당권파인 그 이정희 대표가 이제 그 대표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혹시 이거 알리바리를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정희 대표가 사퇴를 선언한 순간부터 마치 당권파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필리버스터라든가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비당권파를 끌어내려 뭐 어떤 그 작전이 전개되는 듯한 그런 양상이 계속 전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당권파의 폭력 사태가 여론의 집중적인 문매를 맞았을 때 이정희 대표 혹시 트위터 내용 보셨습니까? 뭐라고 했죠? 침묵의 용서를 구하겠다. 침묵으로. 그래서 트위터리안들은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폭행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겠다는 거냐? 뭐 어떤 트위터리언은 그 사이코패스적인 발상이라고까지도 올렸더라고요. 뭐 침묵의 형벌을 받겠다,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형벌을 줘야 될지 좀 알려주면 정말 형벌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유권자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영화 감독 여균동 씨도 침묵의 형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다들 말들은 잘 만들어내는데 좀 그 자기들 나중에 다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그 정도로 좀 해보고요. 여기 이제 통진당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니까 이제 그 야권 연대를 했던 민주당 내에서 좀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를 파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김영환 의원인가요?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결국 이제
저런 당하고 손을 잡아봤자 우리한테 득이 될 게 없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거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통진당의 사태가 길어지면서 바로 이 통진당이 누구를 가장 도와주느냐 이런 우려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 측에서 이제 기자실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겠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언론 기자들도 박근혜 대표의 지지율이 통진당 사태를 통해서 50%를 넘었다. 이거를 좀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바로 그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야권 연대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주 굉장히 강하게 때렸습니다. 예, 그 보니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진중권, 조국 뭐 이런 이제 인터넷에서 보통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저 분들이 또 한 말씀을 다 했습니다. 예. 요즘에 그 진중권 교수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분은 그 예전에 민주노동당 당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권파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적확한 표현으로 그 인터넷 네티즌들이라든지 트위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진중권 교수가 쓴 것이 네. 그 이제 어제 시점에서 어제는 폭력, 오늘은 하극상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폭력 사태를 전개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공동대표 3분이 전자투표를 실시하자 당권파인 사무총장이 이것은 불법이다 이러면서 전자회의의 어떤 그 당 게시판에서의 생중계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이제 사무총장이 보안사가 됐다. 12.12 쿠데타를 보는 것 같다. 예, 그래서 하극상이라는 걸 굉장히 꼬집었죠. 그래서 아주 속이 후련하고 그 굉장히 적확하고 유머스럽고 아주 그 옛날 민노당 당원이라는 것이 그 통진당으로는 지금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팔로워가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네티즌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과 관련해서 좀 말들도 많이 지어내고 했는데 아무튼 참 저기 누리꾼 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뭐 서정현 씨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당위에 얼굴마담 한 분에게 샤워 시켜드리는 통진당 뭐 이렇게 했고요. 김민호 씨는 지들끼리도 저 정도인데 보수에다 한마디 했다간 살인 나겠다 이렇게 하셨고 이승아 씨는 국회의원 이건 뭐죠? 격투기라는 예. 거겠죠. 예. 격투기. 격투기. 아이고 참 이 격투기에 비유될 정도로 당이 운영되는 사태를 좀 꾸짖는 저런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정치권 뉴스 요새 최대 이슈가 이 문제여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혹시라도 또 이게 뭐 보수파에서 이 문제만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싶을 의외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뭐 다른 당의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 이 사태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떤 그 기본 질서라든가 예. 어떤 상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그 국민들이 좀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정치권 얘기 뭐 할 말이 많은데 뭐 이 정도에 좀 마무리하고.